공간 컴퓨팅의 중요한 개념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정보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똑똑해진 애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미 뿌려놓은 로봇이 다 같이 동시에 딱 똑똑해지거든요. 이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27년 차 IT 전문가고요. 원래 이제 삼성전자 공채로 들어가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까지 플랫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모델이 제가 했던 거의 플래그십 모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SKT에 가서 AR, VR, MR 쪽에 많은 일들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즌에 이프란랜드라는 메타버스도 만들고, 또 한국에 지금 오큘러스 가져오는 일도 했죠. CES 같은 경우는 한 전시부터 지금 혁신상 심사위원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혁신상이라든지 CES 나가시는 회사들의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 스타트업들의 혁신상 컨설팅을 했는데 좀 80% 정도가 다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제가 공정이긴 한데 작가로 드디어 또 데뷔를 해서 그동안에 XR이나 AR, VR을 했던 거를 이 좀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럴 거예요. 그냥 이것보다 좀 더 심한 경우가 뭐냐면은 엄청 사람이 많을 때, 지하철에 엄청 사람이 많은데도 여러분들은 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지금 이런 저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분야를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에서 쓰는 디지털 기기가 주는 한계, 이게 굉장히 좋고,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보통 이제 서너 개 정도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이게 갖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통 다 이렇게 모니터 몇 개씩 두고 쓰시죠. 근데 이렇게 쓸 때마다 사실 이거 돈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호환이 안 돼서 또 좋은 버전을 사고, 그러면 이제 폐기물이 계속 생기고 이런 거죠. 그리고 기존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몰입감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 모니터를 쓴다든지 다른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2023년에 그 팀 쿡이,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WWDC라는 애플 개발자 행사에서 딱 이러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퍼스널 컴퓨팅 시대에 맥북으로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는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 다음 컴퓨팅, 공간에 대한 컴퓨팅 시대, 공간 컴퓨팅 시대는 내가 애플 비전 프로로 열겠다라고 어나운스를 빵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존의 그 컴퓨터라는 개념, 내가 뭔가 디지털 정보를 처리한다는 개념, 이 개념을 모바일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이제 공간 컴퓨팅 기기, 공간 컴퓨터라는 컨셉으로 넘어가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간 컴퓨팅의 중요한 개념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정보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와중에 그냥 아무 정보나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맥락,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디지털 정보를 적시적소에 딱 보여주는 그 컨셉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 여러 기기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공간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곳이 있고, 이 공간 안에 관련된 디지털 정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매핑을 시킨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공간에다가 디지털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컴퓨터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컨셉이 바로 이전에 논의되고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그 AR, VR, MR이라는 컨셉이에요.
AR은 현실 위에다가 그냥 정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버레이해서. 그러니까 가장 쉬운 케이스가 여러분들 그 자동차의 HUD 보시면은 얘가 그냥 딱 떠 있죠. 디스플레이가. 요런 컨셉이 AR이다. VR은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 같이 내가 그 가상 공간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MR이라고 해서 현실의 정보를 베이스로 디지털 정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지고 그 입체적인 정보랑 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 컨셉을 이제 AR, VR, MR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다 아울러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현실이라는 용어로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면은 뭐가 바뀌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PC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배울 때는 다 배움의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공간 컴퓨팅 시대가 되면 이제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하던 그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컴퓨팅은 내추럴 UI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1995년에 그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이 용어는 1995년에 그 MIT에 있던 석사 과정을 하던 사이먼 그린월드라는 분이 이제 석사 논문에다가 내가 현실 공간에 그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놓고 이 디지털 정보랑 나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엄청 복잡한 기술에 대한 구현 방식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 내용을 이제 담은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공간 컴퓨팅, 뭐 AR, VR 몰라. 이거는 그냥 기술자들이랑 그 완전 좀 골수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나 하는 일이야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딱 알려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2012년에 구글이 딱 이런 걸 어나운스 했죠. 구글 글래스. 망했죠, 결국은. 구글 글래스를 구글이 내고, 이걸 가지고서 그 당시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프라이버시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걸 끼고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구글에 뭐 미팅을 다니거나 거기 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모스콘 센터나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가면, 한국에선 저거 쓰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 머리 긴 개발자들이 저걸 쓰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쓰고 다니면 이제 식당에 딱 붙어 있어요. 구글 글래스 착용자 출입 금지. 싫다. 니들 와서 여기서 일상을 찍는 거 싫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큰 실패 원인은 굉장히 퀄리티가 나빴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가 이거를 디지털 기기를 갖고 다니는데 1시간 있으면 꺼지는 디지털 기기를 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엔터프라이즈로도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은 이제 2023년에 완전하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VR이라는 개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친구 요즘에 다시 완전 뜨고 있는 분입니다. 그 럭키 팔머라고. 그때 이제 오큘러스라는 거를 게임 덕후예요. 원래 게임 덕후고 기술에 미쳐있는 친구인데,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이 VR 기기를 막 써보니까 다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킥스타터에 올렸는데 이게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타,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2 빌리언이거든요. 지금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고 거의 3조 되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5조 정도로 인수합병을 했어요. 이 럭키 팔머가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나왔죠.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그 유명한 안두릴입니다. 안두릴. 아세요? 그 AI로 드론 만들고 거의 지금 팔란티어 이상으로 이 무기 전쟁 국방 AI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무인으로 드론 만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몇십 조 이상의 회사가 됐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무튼 엄청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팔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뭐야, VR이 뭐야, 그거 나도 좀 써보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2012년에 AR을
이제 그 당시에 AI랑 같이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와서 이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똑같이 부각하기 시작한 게 공간, 저 이제 오늘 주제에도 나타나는 스페이셜 AR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또 이것도 망한 프로젝트긴 해요. 구글이 이제 공간을 인식하는 탱고 프로젝트 탱고라는 솔루션을 그 디바이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공간을 3D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AR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구글 I/O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구글도 이걸 가지고서 상용화를 하고 레노버를 통해서 디바이스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레노버 디바이스 너무 비쌌어요. 막 그냥 시중에 나온 값에 그 라이다가 들어가니까 막 2배가 넘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바이스도 망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AR 킷이라는 거를 2017에 내놨고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되게 열심히 했고 탱고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AR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AR 킷하고 AR 플랫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쭉 만들어서 갔는데 세상에 임팩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5G. 제가 그 당시에 이제 5G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SKT에서. 공간을 AR로 만들어서 굉장히 큰 데이터를 우리가 평소에는 보내지 못했는데 5G가 붙으면 가능해.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AR이나 VR 업계가 그렇게 막 초반에 엄청나게 펀드를 많이 받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AI가 뚝딱뚝딱 바이브 코드를 해주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대한 전문가도 적고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표준화가 생깁니다. 뭐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굉장히 그 표준화 쪽에 열심히 하는 단체죠. 그런데 보통은 크로노스 그룹이 하는 표준화를 보면은 처음에 스펙이 나오는 시절. 모바일 쪽에서는 6G 표준을 이미 다 하고 있고 미래 기술을 미리 표준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데, 이쪽은 상품이 나오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표준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다 이렇게 거의 지나가는 시기에서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표준화를 안 하면 다 같이 죽겠구나 라고 해서 급하게 표준화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픈 XR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행히도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해요. 근데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 단순히 그냥 디바이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센서, 그다음 플랫폼, 칩, 그다음에 게임 엔진, 그다음에 제작하는 데, 이런 데까지 다 들어와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제 XR 관련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표준화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서비스 개발자가 하나를 만들면 여기저기서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VR HMD의 진화를 보면 처음에는 뭔가를 내가 경험하고 싶으면 기본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게이밍 PC 600짜리 이상 PC 하나 둬야지. 거기에다가 이런 오큘러스 저런 거 몇백 넣어야지. 그 다음 센서가 지금처럼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이 안 됐어요. 여기다가 밖에다가 이제 그 IR이라든지 이런 센서들을 밖에 이렇게 세워놓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서울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땅값 비싼 데에 그 공간, 한 사람이 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뭐 3x3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단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고, 요때 이제 하던 회사들이 많이 접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뭐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스탠드얼론 디바이스가 나와요. 스탠드얼론 디바이스라 하면 이 밖에 있는 센서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온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PC를 붙이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때만 해도 딱 쓰고 있으면 막 어지러웠어요. 어지럽고 한 20분 쓰면은 멀미가 막 1시간씩 가고 이러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 MR이라든지 저 지금 다 죽어가는 홀로렌즈 지금 안 하죠, 서비스. 이런 글래스들은 딱 보여주면은 너무 조잡한데 비싸요. 500만 원이 넘어.
근데 너무 조잡해. 이걸 누가 쓰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오른쪽으로 가면서 고성능 VR, AR 기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는 출시하면 한국에 런치가 그날 돼요. 메타 안경 애플 비전 프로 한국에 런치 안 됩니다. 몇 달 지나서 오죠.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K-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너무 작은 시장이고 마이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져와서 출시를 했고 그때 막 거의 완판이 막 돼요. 전 세계 막 없어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오큘러스 퀘스트가.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고맙대요. 막 저한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희가 회사가 뭐 한 달 뒤에 문을 닫을 상황이었는데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투자자들이 써보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투자금에. 이러면서 이제 고맙다고 말씀하셔서 그 회사들이 지금도 그래도 글로벌 안에서 순위 안에 드는 그 메타 그 스토어에 가면은 호라이즌 스토어에 가면은 순위 안에 드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책에도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 무시받고 원래봤던 공간 컴퓨팅을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드디어. 새 회사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새 회사가 움직인 거는 저는 이제 10년 이상 모니터를 했지만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메타퀘스트가 지금 가격이 이제 3S라고 그 약간 그 렌즈 쪽을 가볍게 만든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스펙 거의 테크니컬 스펙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 두 가지가 지금 주력 상품인데 이게 보면은 이 거의 중국 회사들도 이 가격에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국이 진짜 많이 쫓아왔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아직은 미국이 좀 더 잘하고 있어요, 사실. 화면을 내가 세상하고 단절이 돼서 보는 그 패스스루라는 방식이 있고 세상을 보면서 그대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스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앞에 얘기한 것들은 주로 패스스루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은 지금 약간 당분간은 적극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긴 할 겁니다. 속도가 늦어져서 그렇지 간다. 애플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어지럽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내가 디스플레이를 쓰고 여기 밖에 있는 카메라로 밖에 영상을 찍어서 이걸 다 스티칭을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거를 내 눈앞에 30ms 안에 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안 어지럽게 쓰는 거예요. 저게 그냥 안경을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눈을 다 막아놓은 VR 기계를 끼고 지금 집안에서 저러고 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상용화되어 있는 스페이셜 옵스라는 되게 인기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현실이 보이니까 다치지도 않고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막 1,000만 원짜리 장비를 몸에다가 메고 다니면서 했어야 되는 걸 지금은 이제 가능하다. 이게 뭐 아까 299달러라 그랬죠? 물론 요즘 환율이 비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메타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큘러스 퀘스트를 한 2년 전에 2천만 대가 넘었어요 이미. 지금 최근 숫자는 뭐 잘 안 보여, 약간 줄어가지고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2천만 대가 넘게 깔려 있고 실제로 거기에 계속 들어와서 이 VR이라든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있습니다. 이 글래스는 메타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경, 카메라만 달린 안경을 가지고 했고 저는 그때 카메라만 가진 안경을 딱 가지고 나왔을 때 와 진짜 저렇게 미래에 가 있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셜 SNS에 특화되어 있는 메타가 평소에 내가 텍스트로 하다가 사진으로 하다가 그 동영상으로 하다가 라이브를 하잖아요. 이 라이브 하는 거를 가장 쉽게 하기 위한 폼 팩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글래스로 그냥 찰칵찰칵 찍고 이제 저도 있는데 이전에 구글 글래스나 이런 것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거야. 저 사람 뭐 이렇게 헤비한 거 썼어.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에실로 룩소티카 전 세계 1등 회사죠. 그 회사의 레이벤
글래스, 레이벤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래스입니다. 레이벤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용 오클리, 이거에다가 다 AI 기능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로 대화하시잖아요. 챗GPT 대화하는 기능을 다 안경으로 되게. 그리고 저희 지금 뭐 에어팟이나 이런 거 쓰시죠? 이거 그냥 없이도 이제 블루투스로 다 되게 해가지고 저 안경을 끼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AI로 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하다가 다 막아버려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안 돼요. 이건 한국에서 안 돼요. 계속 영어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좀 고민인데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제 보시면은 이 여자분이 그 손목에 뉴럴 밴드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제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안경으로 뭐 메시지가 오면은 살짝 대답을 해줘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몰래 문자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어가지고 주변에 노이즈가 있을 때 그러면은 그 내가 쳐다보는 사람의 목소리만 컨버세이션 포커스라고 해서 나한테 증폭이 돼서 소리가 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소리에 맞춰서 밑에 캡션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어디 가고 싶으면 우리 보통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거 안 하고 나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이게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으로 글래스로 보여주는 이런 게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꽃이나 뭔가 보고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로 텍스트나 말로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지금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되고요.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나오자마자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잘 돼요. 손으로 이렇게 뉴럴밴드로 하면은 잘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 동작이 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터치로 하거나 막 말로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밑으로 두고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의하는데 답장도 보낼 수 있고 회의하는데 내가 뭔가 대화를 해야 돼. 뭔가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띄워놓고 그걸 보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은 너무 잘 돼요. 기본적인 형태로 동작을 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요즘에 공간 컴퓨팅이 또 주목을 받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죠. 이제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동작할 수 있는 AI를 피지컬 AI라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지식을 공유하는 AI 어시스트 형태였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핫하게 돼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 뭐 그거에 이제 그룹 형태인 AI 에이전틱 AI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오토메이션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는 넥스트는 피지컬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던지면 떨어진다라는 거를 사람은 보면 알잖아요. 내가 치면 떨어지겠네. 근데 기계는 몰랐거든요. 이전에 AI는. 근데 이제는 AI가 현실의 물리 법칙을 알아서 내가 이거 치면은 떨어지네. 가서 잡아야 되네. 닦아야 되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두 군데가 하나는 현실이고 오른쪽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기화돼서 돌아가는 세상이 왔고요. 거기서 요즘 가장 핫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생성 AI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디퓨전이라든지 뭐 그 코스모스라는 월드 모델 같은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로봇이 실제로 증폭을 만듭니다. 증폭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게 이번에 이제 CES에 나왔던 그 자랑스러운 아틀라스죠. 현대 아틀라스. 현대 주가를 하루 만에 17% 뛰게 해서 제 주변에 오신 분들은 그날 비행기 값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CES에서 키노트 보고 바로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틀라스인데 여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고 뭐 주식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현장에서 나왔던 데모예요. 현장에서 이제 제가 가서 보는데 왼쪽에 있는 그 아틀라스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그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형태로 이 바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딱 멈춰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남자분이 이제 텔레 모드로 딱 바꾸고 자기가 그 안에서 가상 공간으로 딱 들어가서 그거를 삐뚤어진 애를 빤듯이 놔줘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로봇은 그걸 그 자리에서 배워서 바로 그 다음부터 오토로 바뀌면서 동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는 결국은 실패를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학습이 돼야 돼요. 똑똑
똑똑해진 애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미 뿌려놓은 로봇이 다 같이 동시에 딱 똑똑해지거든요. 이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디어라든지 공간도 바뀔 거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홀대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 B2B 쪽에서는 확실히 뭐 30% 이상, 교육 쪽은 이제 거의 1000배까지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도 우리가 막 기존에 영화 킹스맨에 나왔던 것처럼 원격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당연해지고, 내 옆에 나만의 자비스 항상 두고서 안경을 낀 상태에서 스마트폰 매번 꺼내지 않고도 내가 AI 비서랑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요.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 기본적인 걸 드렸지만, 결국은 가정이 제일 늦게 올 거라고 시장 전망은 얘기하고 있지만, 가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로봇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이번에 이제 LG에서 클로이드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술을 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두 다 슈퍼 개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네. 이게 계속 변하니까 사실 스마트폰은 내가 교체를 해도 뭐 어차피 사용할 거니까 고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뭐 그 비용 지출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에다가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그 콘솔 시장도 지금 엄청 나거든요, 전 세계. 대한민국 콘솔 시장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엔터테인먼트는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게 자기가 이제 어포더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그냥 적정선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마인드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이 가장 저는 크리티컬하다고 봅니다. 네, 죄송하긴 한데요. 아니 진짜요. 한번 제가 그 애플 스토어에 지금 가시면 그냥 저 애플 비전 프로 지금 체험해 볼래요 하면 담당자가 그냥 나와서 바로 씌워주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진짜 많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진수입니다. 이번에 넥스트 AI 공간 컴퓨팅이라는 책으로 작가로 데뷔도 했고요. 삼성전자, SK텔레콤과 또 스타트업에서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코칭도 하고 자문도 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나 VR 기기 같은 형태를 통해서 내가 공간 안에서 디지털 정보랑 상호 소통하면서 더 똑똑해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로봇이 와서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고 믿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써야 된다. 내가 써보지 않고 한번 써봐 라는 방식의 매니지먼트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뭔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잘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AI를 써서 빨리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리더는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직원들하고 적극 공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